바보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도 당연히 바보겠지. 그런 생각이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쉬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오늘은 박돌쇠와 김봉희의 혼례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축복보다는 동정이, 기쁨보다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박돌쇠는 30살 총각이었습니다. 키는 훤칠했지만 말과 행동이 느렸어요. 장에 나가 물건을 팔면 늘 속았고 밭일도 남들보다 서툴렀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착한 바보라 불렀습니다. 신부 김봉희도 마찬가지였어요. 28 처녀였지만 그를 전혀 몰랐고 바느질도 엉성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늘 웃음이 가득했고 마음씨만은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작년 가을 장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박돌쇠가 파는 물을 김봉희가 샀는데 거스름 돈을 잘못 계산했죠. 그런데 김봉희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잘 몰라요. 그 순간 박돌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기를 바보라고 놀리지 않는 사람을 처음 만났거든요. 혼례는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패백도 잔치 음식도 변변치 않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진심으로 빛났습니다. 마을 이정인 김씨 어른이 주례를 섰습니다. 100년 가약을 맺으시오. 박돌쇠가 김봉희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김봉희도 화답했습니다. 동작은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런 둘이 아이를 낳으면 어쩌려고. 옆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당연히 바보겠지, 불쌍한 것들. 최진사라는 양반은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쯧쯧, 마을의 집만 늘겠구만. 하지만 박돌쇠와 김봉희는 그런 말들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두 사람에겐 서로만 보였으니까요.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이었지만 둘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어요. 문을 닫는 순간 밖에서 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둘이 행복하다니 다행이긴 하지. 어차피 다른데 시집 갈 데도 없었잖아. 박돌쇠가 김봉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봉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는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과연 사람들의 걱정대로 될까요? 바보 부부가 낳은 아이도 정말 바보일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날 아침 박돌쇠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신부에게 맛있는 아침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부뚜막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불을 피우는 것도 쌀을 씻는 것도 익숙지 않았습니다. 김봉희가 부스스 일어나 부엌으로 왔어요. 서방님, 제가 할게요. 하지만 김봉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은 너무 세게 지폈고 밥은 설익었어요. 그래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웃으며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에요. 박돌쇠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김봉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밭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이정 김씨 어른이 씨앗을 조금 나눠줬습니다. 이걸 심으면 가을에 수확할 수 있네. 박돌쇠가 씨앗을 소중히 받았어요. 김봉희와 함께 밭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씨앗을 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너무 깊이 심기도 하고 너무 얕게 심기도 했습니다. 간격도 들쭉날쭉했어요. 옆 밭에서 일하던 아낙네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심어서 뭐가 나오겠어. 또 다른 이가 말했어요. 불쌍해라, 올 가을엔 굶을 판인데.
하지만 박돌쇠와 김봉희는 열심히 물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서툴지만 정성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다른 집 밭에는 푸릇푸릇 싹이 돋았어요. 하지만 박돌쇠의 밭은 듬성듬성했습니다. 씨앗을 잘못 심은 탓이었죠. 김봉희가 밭을 보며 울상을 지었어요. 서방님, 우리가 잘못했나 봐요. 박돌쇠가 김봉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자라도 고마운 거예요.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운 여름날에도 밭에 나가 풀을 뽑았습니다. 땡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일했어요. 그 모습을 본 최진사가 비웃었습니다. 헛수고하지 말고 그냥 품팔이나 다니지 그래. 바보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웃기는 일이야. 박돌쇠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어요. 어느 날 마을에 장이 섰습니다. 박돌쇠는 김봉희와 함께 장에 나갔어요. 집에서 기르던 닭이 낳은 달걀을 팔려고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박돌쇠가 자리를 펼치고 앉았어요. 달걀 사세요. 싱싱한 달걀이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한참이 지나도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김봉희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봤어요. 그때 한 아낙네가 다가왔습니다. 달걀 하나에 얼마요? 박돌쇠가 더듬더듬 대답했어요. 한 양이요. 아낙네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 한 양? 옆에는 5푼인데. 박돌쇠가 당황했어요. 값을 잘못 말한 거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5푼이에요. 아낙네가 허를 찼지만 그래도 하나 사갔어요. 불쌍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였는지. 해가 저물 무렵 박돌쇠와 김봉희는 겨우 몇 개를 팔았습니다. 그것도 제 값을 받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봉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너무 못난 것 같아요. 박돌쇠가 김봉희를 다독였어요.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길게 늘렸어요. 마을 어귀에 이정 김씨가 서 있었습니다. 돌쇠야, 봉이야, 장은 잘 다녀왔나? 박돌쇠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어른. 몇 개 팔았어요. 김씨 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수고했어. 그리고는 품속에서 쌀 한 줌을 꺼냈어요. 이거 가져가게, 남은 게 있어서 말이야. 박돌쇠와 김봉희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 김씨 어른은 돌아서면서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착한 것들. 가을이 왔습니다. 다른 집들은 추수로 바빴어요. 박돌쇠의 밭도 조금이나마 수확할 게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김봉희가 물을 뽑으며 웃었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키운 거예요. 박돌쇠도 감격스러웠어요. 비록 몇 개 안 되지만 자기 손으로 키운 작물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수확한 것을 소중히 집으로 날랐습니다. 그날 저녁 김봉희가 물을 넣어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서툰 솜씨였지만 맛은 꽤 괜찮았습니다. 박돌쇠가 한 숟가락 떠먹고 눈을 감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김봉희도 웃으며 먹었습니다. 두 사람의 소박한 저녁 식사. 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정겹게 울었어요. 그날 밤 박돌쇠와 김봉희는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김봉희가 박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응? 박돌쇠가 고개를 돌렸어요. 김봉희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서방님, 저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박돌쇠가 멍하니 김봉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김봉희가 수줍게 웃었어요. 아이요, 우리 아이가요.
박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김봉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돌쇠는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하늘을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김봉희가 박돌쇠를 보며 웃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기쁨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소식이 마을에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음 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돌쇠네 집에 아이가 생겼다더라.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어요.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축하했고 어떤 이는 걱정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보끼리 만나 낳은 아이인데 글쎄. 그 아이도 분명 그럴 거야.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최진사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랑방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의 짐이 될 게 분명하네. 누가 돌보겠나. 결국 우리가 도와줘야 할 텐데. 옆에 앉은 양반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걱정이구만. 최진사가 부채를 펴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차라리 낳지 않는 게 나았을걸.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정 김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진사 양반, 그런 말씀은 좀 그렇지 않소. 최진사가 빙그레 웃었어요. 뭐가 그렇단 말이오?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김씨 어른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만 날 뿐이었으니까요. 그런 소문들은 박돌쇠와 김봉희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장에 갔다가 우연히 듣고 말았어요. 저 바보 부부 아이 말이야. 당연히 바보겠지 뭐. 김봉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돌쇠가 김봉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하지만 김봉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이도. 정말 그럴까요? 박돌쇠가 김봉희를 끌어안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건강할 거예요. 우리가 정성껏 키우면 돼요. 김봉희가 박돌쇠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날부터 박돌쇠와 김봉희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였어요. 박돌쇠는 품팔이를 다녔고 김봉희는 집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일거리도 줄어들었어요. 박돌쇠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할 일이 없나 찾아다녔죠. 어느 날은 눈이 쌓인 마당을 치웠고 어느 날은 장작을 팼어요. 품삯은 많지 않았지만 박돌쇠는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김봉희에게 돈을 건넸어요. 오늘 품삯이에요. 이걸로 미역 좀 사세요. 김봉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받았습니다. 서방님 고마워요. 김봉희의 배가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며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고 걱정스러운 눈빛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봉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뱃속의 아이에게 매일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여기 있단다. 건강하게 자라렴, 응? 박돌쇠도 밤마다 김봉희의 배에 손을 얹었어요. 아가야, 아빠도 여기 있어. 우리 아가 사랑해. 두 사람은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이었으니까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이정 김씨가 박돌쇠네 집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집에 있나? 박돌쇠가 황급히 나왔어요. 어른, 어쩐 일이세요? 김씨 어른이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게, 우리 집에 남는 거라네. 박돌쇠가 받아보니 아기 옷과 포대기였어요. 우리 애들이 쓰던 건데 아직 멀쩡하네. 박돌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른 감사합니다.
김씨 어른이 박돌쇠의 어깨를 툭 쳤어요. 잘 키우게, 자네 부부라면 할 수 있네. 그 말 한마디가 박돌쇠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김씨 어른 같지는 않았어요. 최 진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느 날 박돌쇠가 최 진사 댁 앞을 지나가는데 최 진사가 불렀어요. 박서방 잠깐 오게. 박돌쇠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최 진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자네 아이 말이야 태어나면 어쩔 셈인가? 박돌쇠가 어리둥절해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최 진사가 부채로 박돌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네처럼 생긴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돌보겠나 말이야. 차라리 태어나기 전에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나? 박돌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최 진사가 비웃었습니다. 쯧쯧 고집은 센 것들. 박돌쇠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최 진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그날 밤 김봉희가 박돌쇠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 있어요? 박돌쇠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김봉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돌쇠가 무언가 걱정하고 있다는 걸. 김봉희가 박돌쇠의 손을 잡았어요. 서방님, 우리 아기는 괜찮을 거예요.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박돌쇠가 김봉희를 바라봤습니다. 김봉희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박돌쇠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기는 분명 건강할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았어요.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였고 날씨는 더욱 추워졌어요. 김봉희의 배는 점점 더 불러왔습니다.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박돌쇠는 매일 밤 산파를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꼭 와주세요. 산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말게, 내가 꼭 갈 테니. 박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김봉희에게 말했어요. 산파 할머니가 꼭 오신대요. 김봉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서방님. 어느 날 밤 김봉희가 갑자기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서방님. 박돌쇠가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왜 그래요? 김봉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이가 나오려는 것 같아요. 박돌쇠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지금요? 지금이요? 김봉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돌쇠는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한겨울밤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돌쇠는 산파 할머니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내가 아이가 나오려고 해요. 산파 할머니가 급히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빨리 가자꾸나. 두 사람은 눈을 헤치며 박돌쇠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도착하자 김봉희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요. 박돌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산파 할머니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 끓여오너라 빨리. 박돌쇠는 허둥지둥 부뚜막으로 달려갔어요. 손이 떨려서 불을 제대로 붙이지도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고 안에서는 김봉희의 신음소리가 이어졌어요. 박돌쇠는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손을 모으고 또 모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박돌쇠에게는 하루 같았어요. 김봉희의 신음소리가 점점 커졌다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돌쇠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응애.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박돌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아기가.
산파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네. 박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말요? 정말 건강한가요? 산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주 튼튼한 아이야. 들어가서 보거라. 박돌쇠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봉이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행복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기예요. 박돌쇠가 천천히 다가가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박돌쇠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우리 아기, 우리 아기. 김봉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 지어줘요, 서방님. 박돌쇠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선비. 박선비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훌륭한 선비가 되라는 뜻으로요. 김봉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선비야. 다음 날 아침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박돌쇠네 집에 아기가 태어났다더라. 사내 아이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호기심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어요. 아이가 건강하긴 한데. 그래도 자라봐야 알지 뭐. 바보 부부 아이인데 말이야. 최진사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겉만 멀쩡하지 속은 어떨지 누가 아나.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겠지. 이정 김씨는 달랐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찾아왔어요. 손에는 미역과 쌀을 들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봉이는 괜찮은가? 박돌쇠가 반갑게 맞았어요. 네, 어른. 덕분에 잘 있습니다. 김씨 어른이 안으로 들어가 아기를 봤습니다. 아기는 포대기에 쌓여 잠들어 있었어요. 김씨 어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예쁜 아이로구나. 잘 키우게, 자네 부부라면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 게야. 박돌쇠와 김봉이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른.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선비는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100일이 되고 돌이 되고 두 돌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근히 아이를 관찰했어요. 혹시 이상한 점은 없는지, 발달이 느린 건 아닌지. 하지만 박선비는 또래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빨랐어요. 100일 때 벌써 목을 가눴고 돌전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빨리 배웠어요. 엄마, 아빠. 김봉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돌쇠도 기쁨에 겨워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선비 잘했어.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봄날 박돌쇠가 장에서 헌책을 하나 사왔어요. 천자문이었습니다. 값도 얼마 안 했고 혹시나 해서 산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 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선비야, 이게 글자란다. 박선비가 책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박돌쇠가 난감해했어요. 자기도 글을 몰랐으니까요. 아빠는 잘 모르겠구나. 그때 마침 지나가던 서당 훈장이 들어왔습니다. 이정 김씨가 부탁해서 한번 들러본 거였어요. 훈장이 아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가르쳐주마. 훈장이 천자문을 펼쳤습니다. 천, 지, 현, 황.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박선비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리고는 훈장을 따라 읽었습니다. 천, 지, 현, 황. 훈장이 놀란 눈으로 아이를 봤어요. 한 번 더 해보자꾸나. 우, 주, 홍, 황. 박선비가 다시 따라 읽었습니다. 우, 주, 홍, 황. 정확했어요. 훈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아이가 한 번에. 박돌쇠와 김봉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훈장이 더 많은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박선비는 놀라운 속도로 익혔어요.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고 2번 보면 외웠습니다. 훈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아이는 처음 보는구나. 총명하기가 보통이 아니야. 박돌쇠와 김봉희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였습니다. 훈장이 박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서당에 보내시게. 그냥 두기엔 아까운 제목이네. 박돌쇠가 망설였어요. 저희가 서당 비용을 낼 수 있을지. 훈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은 걱정 말게. 내가 무료로 가르치겠네. 이런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면 영광이지. 그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박돌쇠네 아들이 천재래. 서당 훈장이 직접 감탄했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그 바보 부부 아들이? 믿을 수가 없는데. 하지만 직접 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눈으로 봤어. 정말 똑똑하더라. 글자를 한 번에 외우던데. 최진사는 그 소식을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허튼 소리, 그럴 리가 없네. 어린애가 운 좋게 몇 글자 외운 걸 가지고 호들갑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박선비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어렸지만 실력은 훨씬 뛰어났어요. 천자문을 다 뗀 건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이어서 동몽선습, 명심보감을 배웠어요. 모두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훈장은 매일 감탄했고 다른 부모들은 부러워했어요. 우리 아이도 저렇게 똑똑했으면. 박돌쇠와 김봉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 같은 부모에게서 이런 아이가 태어나다니. 매일 밤 아이가 잠들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선비가 정말 대단해. 그래요, 서방님.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편견을 깨는 기적. 그 기적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박선비는 어느덧 15살이 되었어요. 키도 훌쩍 자랐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학문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박선비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어요.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역사서와 병서까지 섭렵했습니다. 서당 훈장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며 혀를 내둘렀어요. 이제 자네가 나보다 낫네. 과거를 보는 게 어떻겠나? 박선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스승님. 훈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겸손하기까지 하니 장하구나. 박선비의 소문은 고을에까지 퍼졌습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신동이 있다더라. 바보 부부가 낳았는데 천재래. 사람들이 직접 보러 오기도 했어요.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시험해 보려는 거였죠. 젊은이 시 한 수 지어보겠나? 박선비가 조용히 붓을 들었어요. 춘산의 백설이 만건고나니 내 이하니 명월이 조만호를 비추도다. 이를 비추도다. 선비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네, 정말 훌륭해. 이 나이에 이런 시를 짓다니.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건 아니었습니다. 최진사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자기 아들들은 과거에 번번이 떨어졌는데 박선비는 뛰어났으니까요. 질투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최진사가 박돌쇠를 불렀어요. 박서방, 자네 아들 말이야. 박돌쇠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진사양반. 최진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소문이 과장된 것 아닌가? 바보의 자식이 그렇게 똑똑할 리 없지. 박돌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희 선비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최진사가 비웃었어요. 쯧쯧, 운이 좋았을 뿐이지. 진짜 실력은 과거에서 드러나겠지. 박선비는 그런 말들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부모님께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박돌쇠와 김봉희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품팔이와 바느질로 근근히 살아갔어요. 하지만 아들의 책값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비야, 이 책 내가 읽고 싶다던 거지. 박돌쇠가 헌 책을 내밀었어요. 박선비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님, 이거 비쌌을 텐데. 박돌쇠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단다. 내가 공부하는 게 우리 기쁨이야. 김봉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선비. 열심히 하렴. 박선비가 18이 되던 해였습니다. 드디어 과거를 보러 갈 때가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전송했습니다. 이정 김씨가 박선비의 손을 잡았어요. 꼭 합격하거라. 우리 마을의 자랑이니. 서당 훈장도 왔습니다. 자네 실력이면 충분하네. 자신 있게 보게나. 박선비가 깊이 절했어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로 갔습니다. 박돌쇠와 김봉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선비야. 박선비가 두 분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꼭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박돌쇠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선비 건강하게 다녀오너라. 김봉희도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합격하지 못해도 괜찮단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우린 행복해. 박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박선비는 한양으로 떠났어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메고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최진사만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정말 합격하는 건 아닐까? 한양은 멀었습니다. 걸어서 보름이 넘게 걸렸어요. 박선비는 지친 몸을 이끌고 과거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선비들로 가득했어요. 모두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선비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제가 나왔어요. 충과 효에 대하여 논하라. 박선비가 붓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평생 자식 하나 잘 키우려고 애쓰신 모습. 박선비의 붓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합격자 발표일이 왔어요. 박선비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을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박선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원급제였어요. 박선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해냈다. 부모님께 보답할 수 있게 되었다. 주변에서 축하 인사가 쏟아졌어요. 장원급제라니 대단하네. 어느 고을 출신인가? 박선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보름쯤 지나 마을에도 전해졌어요. 박선비가 장원급제했다더라.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말? 그 박돌쇠네 아들이? 사람들이 박돌쇠네 집으로 몰려갔어요. 박돌쇠와 김봉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원급제라니. 두 사람은 끌어안고 울었어요. 우리 선비가 해냈어. 이정 김씨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축하하네, 정말 축하해. 이 마을의 영광이야. 서당 훈장도 눈물을 흘렸어요. 내 제자가 장원급제하다니. 보람이 있구나. 최진사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장원급제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보의 자식이 장원급제를 하다니. 자기 아들들은 여러 번 떨어졌는데. 질투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최진사는 이를 갈았어요. 두고 보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박선비가 높은 벼슬에 오르면 어쩌지? 혹시 자기가 한 일들이 드러나는 건 아닐까? 최진사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며칠 후 박선비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파란 관복을 입고 말을 타고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선비님이 오셨다. 장원급제하신 분이 오셨어. 박선비가 말에서 내려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박돌쇠와 김봉희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선비야, 우리 선비야. 박선비가 두 분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박돌쇠와 김봉희는 눈물로 대답했어요. 아니란다, 내 노력이야. 우리가 뭘 했다고. 박선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며칠 후 박선비는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임금님께서 부르셨거든요.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어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박돌쇠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너라. 김봉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건강하게 우리 선비. 박선비는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말을 타고 갔어요.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박선비는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직접 박선비를 불렀어요. 장원급제한 자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경이 바로 박선비인가? 박선비가 깊이 엎드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임금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짐이 경의 답안을 보았네. 충효를 노남이 참으로 훌륭하더군. 박선비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과찬이옵니다, 전하. 임금이 물었어요. 경의 부모는 어떤 분들인가? 박선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난하고 배움이 없으나 사랑만큼은 넘치는 분들이옵니다. 임금이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효자로구나. 짐이 경을 특별히 암행어사로 임명하겠네. 박선비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암행어사라면. 그렇네, 경상도 일대를 살피게. 탐관 오리를 색출하고 백성을 구제하라. 박선비가 다시 엎드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목숨 바쳐 충성하겠나이다. 임금이 마패를 내렸어요. 박선비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들었습니다. 며칠 후 박선비는 암행어사의 신분을 숨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삿갓을 눌렀었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선비처럼 보였습니다. 경상도로 향하는 길. 박선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무거웠습니다. 과연 탐관 오리가 있을까? 있다면 누굴까?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며 살폈습니다. 어떤 고을은 평온했고 어떤 고을은 백성들이 신음했어요. 박선비는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자기 마을 근처에 이르렀어요. 변장한 채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박선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삿갓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박선비는 우선 마을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귀를 기울이며 소문을 들었어요. 주막 주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새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말이야. 옆 사람이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 작년보다 2배나 늘었어. 대체 어디에 쓰는 건지. 박선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금이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주막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진사 양반이 고을 수령과 짜고 걷어가거든. 백성들 쌀독이 텅텅 비어가네. 박선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최진사라. 어릴 적부터 알던 그 사람. 부모님을 괴롭히던 바로 그 사람. 다음 날 박선비는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쌀독은 비어있고 아이들은 굶주려 있었습니다.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노파 하나가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노파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세금을 못 내서 쌀독을 빼앗겼어요. 이제 무얼 먹고 살아야 할지.
박선비가 주머니를 뒤져 돈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노파가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어떻게 이런 걸? 박선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받으세요. 그날 저녁 박선비는 최진사 댁 근처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과연 수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고을 수령의 아전이 찾아와 최진사와 만났습니다. 둘이 무언가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돈이었습니다. 박선비가 귀를 기울였어요. 이번 달 것도 절반은 드리겠습니다. 최진사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수고했네. 다음에도 잘 부탁하네.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을 착복하고 있었어요. 박선비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다음 날도 계속 지켜봤습니다. 최진사는 세금만 착복한 게 아니었어요. 가난한 백성들의 땅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빚을 못 갚는다며 문서를 위조했어요. 박선비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날짜, 장소, 증인.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박선비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어사 출두를 하겠다고. 그날 밤 박선비는 부모님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박돌쇠와 김봉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선비 잘 지내고 있을까요? 박돌쇠가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선비는 훌륭한 사람이야.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박선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모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이 마을의 악을 없애고 돌아오겠습니다. 박선비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진사가 사랑방에 앉아 있었어요. 하인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선비가 들어왔어요. 삿갓을 쓰고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화를 냈어요. 누구냐 무례하게. 선비가 천천히 삿갓을 벗었습니다. 박선비였어요. 최진사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선비? 자네가 여기 왜? 박선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진사, 그대의 죄를 묻겠노라. 최진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박선비가 품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파란 천에 쌓인 마패. 최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박선비가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박선비 출두. 마패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밖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어사 출두라니. 박선비가 어사였어. 최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박선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이제 증명할 시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어사 출두라는 소리에 모두 달려온 거예요. 박선비가 어사라니. 우리 마을 출신이 어사가 되다니.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이 보였거든요. 박선비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최진사 무릎 꿇어라. 최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나는 양반이야. 어사라도 함부로 할 수 없어. 박선비가 차갑게 웃었어요. 양반이 백성을 수탈해도 되는가? 박선비가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적힌 장부였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대가 백성들에게서 착복한 세금 내역이다. 최진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박선비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작년 가을 백성 김씨로부터 쌀 5섬. 올해 봄 백성 이씨로부터 쌀 7섬. 모두 합하면 100섬이 넘는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00섬이나. 그걸 다 혼자 가졌단 말인가? 박선비가 계속 말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다.
문서를 위조해서 말이다. 최 진사가 발악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박선비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이것이 증거다. 위조된 문서와 진짜 문서. 필체가 다르지 않은가. 사람들이 문서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저런 악독한 놈. 우리를 이렇게 속였어. 최 진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박선비가 명령했습니다. 최 진사를 결박하라. 관가의 군사들이 달려들었어요. 최 진사를 꽁꽁 묶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나는 양반이라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군사들은 최 진사를 끌고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요, 어사나으리. 악인을 벌하셨습니다. 박선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야. 박선비가 돌아봤어요. 박돌쇠와 김봉희가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박선비가 두 분께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박돌쇠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우리 선비가 어사가 되었구나. 김봉희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랑스럽구나, 우리 아들. 박선비가 두 분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박돌쇠가 아들을 일으켰어요. 아니란다, 내 노력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박선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가장 큰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을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이정 김씨가 다가왔습니다. 박어사, 아니 선비. 정말 장하네. 서당 훈장도 왔어요. 자네가 이렇게 훌륭한 관리가 되다니. 스승으로서 자랑스럽네. 박선비가 두 분께도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최 진사에 대한 심판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봤어요. 박선비가 죄목을 낭독했습니다. 최 진사는 백성의 세금을 착복했다. 땅을 빼앗고 문서를 위조했다. 약자를 괴롭히고 권력을 남용했다. 그 죄 참으로 무겁다. 최 진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선비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진사는 귀양을 보낸다.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준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군사들이 최 진사를 끌고 갔습니다. 최 진사는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뒤돌아보니 박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최 진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바보의 자식이. 박선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짜 바보는 누구였을까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바보가 아닐까요? 최 진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박선비는 약속대로 재산을 백성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빼앗긴 땅도 돌려주고 쌀도 나눠줬어요. 노파가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덕분에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박선비가 손을 잡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노파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다른 백성들도 하나둘 찾아왔어요. 모두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박선비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대했어요. 며칠이 지나 박선비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임금께 보고해야 했거든요.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왔어요. 박선비는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박돌쇠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건강하게 다녀오너라. 김봉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선비 무리하지 말고. 박선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다시 올게요. 그리고 부모님을 한양으로 모시겠습니다. 박돌쇠와 김봉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한양이라니 우리가 무슨. 박선비가 고개를 저었어요. 부모님은 제게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마땅히 모셔야지요. 김봉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선비. 박선비가 두 분께 큰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어사 나으리 잘 다녀오세요. 우리 마을의 자랑이십니다. 박선비도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다시 오겠습니다. 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선비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모님이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마을 사람들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선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마을이 자기를 키워줬고 사랑해줬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이 자기를 만들었어요. 이제 보답할 차례였습니다. 박선비는 다짐했습니다. 꼭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을 돕겠다고,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말은 점점 빨라졌어요. 마을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선비의 마음속엔 영원히 남을 거예요. 한양으로 가는 길. 박선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박선비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 자기가 바로 그 증거였으니까요. 바보라 불렸던 부모님. 하지만 그분들의 사랑은 누구보다 진실했어요. 그 사랑이 자기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박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그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돕겠다고. 말발굽 소리만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몇 해가 지났습니다. 박선비는 약속대로 부모님을 한양으로 모셨어요. 박돌쇠와 김봉희는 이제 편안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들이 마련해준 따뜻한 보금자리였어요. 두 사람은 매일 아침 마당을 거닐며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 많지? 박돌쇠가 김봉희의 손을 잡았어요. 김봉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꿈만 같아요. 박선비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관리였어요. 임금도 박선비를 아꼈습니다. 경은 짐의 자랑이네. 이런 신하가 있어 나라가 든든하네. 박선비는 언제나 겸손했어요. 모든 건 부모님 덕분이옵니다. 사랑의 힘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박선비가 부모님과 함께 궁궐 뒷뜰을 걸었어요.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박돌쇠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선비야, 너는 행복하냐? 박선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버님. 부모님과 함께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김봉희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도 행복하단다. 내가 있어서 말이야.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따스하게 비쳤어요. 그날 저녁 박선비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박돌쇠와 김봉희가 귀를 기울였어요. 박선비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을 바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바보는 그들이었어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바보였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박돌쇠와 김봉희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선비가 두 분께 큰 절을 올렸어요. 평생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상은 때로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박돌쇠와 김봉희는 배움이 없었지만 사랑만큼은 넘쳤습니다.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사랑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주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